오늘은 유기견 주작 유튜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주작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올리입니다. 올리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집 앞에서 버려진 블랙퍼그 새끼 강아지를 주워와 키우며 올리의 일상을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제가 케어 박소연 대표의 유기견 안락사 사건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유기견 주작을 저격하는 영상이 관련 영상으로 추천돼서 보게 됐습니다. 저격 영상을 3개 정도 봤는데 핵심은 블랙퍼그라는 품종을 누가 버리냐라는 거예요. 블랙퍼그는 시중 분양 가격이 40에서 120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만 봐도 50만원, 70만원, 95만원 등등 거래된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싼 품종의 개를 유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저도 의심은 가더라고요. 비싼 개를 누가 버리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주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투가 너무 연기하는 것 같다, 개가 박스에서 너무 나오려고 한다 등등 그 외 주장으로도 여러 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미 주작이라고 판단하고 보는 시선이라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미 유튜버들이 저격하기 전부터 댓글들에 주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12월 달에 해명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크게 2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20년 넘게 심한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동물을 키울 생각도 없었고 며칠 후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키울 사정도 안 됐다. 두 번째가 처음에 올리는 피부병이 있었는데 분양샵에서 피부병 있는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누가 피부병 있는 강아지를 분양받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 개인사 문제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두 번째 주장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영상들 중에 실제로 올리가 피부병이 있어서 치료받는 영상이 있던 걸로 보아 피부병이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왔을 때의 올리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는데 딱히 피부병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해명 영상이라고 보기에는 주장이 빈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격 영상들의 주장도 빈약한 건 마찬가지라 의심은 들지만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 제가 올리의 영상들을 보다가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한 이유는 총 3개의 의혹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이 유튜버가 어머님의 생신이라 고향집에 가게 됩니다. 집에 내려가기 전에 전화로 강아지를 싫어하는 어머님께 자신이 개를 키운다고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셨는데 실제로 올리를 보고서는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혹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이 영상보다 훨씬 전인 약 15일 전에 고향집에서 올리가 뛰어노는 영상이 있습니다. 15일 전에 고향집에서 찍힌 올리가 있는데 15일 후에는 어머님이 처음 올리를 알게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5일 전에는 부모님이 여행이라도 가셨던 걸까요? 또 있습니다. 이 유튜버가 수술 때문에 집을 비웠다가 4, 5일 만에 올리를 만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수술받은 후에 누군가와 같이 집을 가는데 목소리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술받은 아들을 챙겨주는 건 어머니겠죠? 만약 이 영상에 나오는 분이 어머니였다면 아까 말한 어머니가 올리를 처음 알게 된 시점보다 이미 30일 전에 올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혹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병 관련입니다. 해명 영상에서 올리의 피부병을 알게 된 건 올리를 처음 보고 이틀 후라고 말합니다. 처음 올라온 올리 영상은 2018년 10월 30일이에요. 하지만 올리를 주워왔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아마도 10월 29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에 촬영된 영상을 보고 올리가 오고 이틀 후라고 발언합니다. 고로 처음 온 건 10월 29일일 거고 그 이틀 후인 11월 1일에 피부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피부병 약을 받으러 병원을 갔을 때 올리의 피부병을 채취한 병에는 11월 1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부병을 알고도 13일이나 방치를 하고 병원을 안 데려갔다? 그 사이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간 적은 있는데 피부병 치료는 안 받았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그냥 처음에는 올리가 피부병이 없다가 11월 13일 그쯤에 피부병이 생겨서 병원을 갔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이 유튜버의 해명 영상에는 올리가 처음부터 피부병이 있었고 분양샵에서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하진 않았을 거다. 고로 올리를 분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처음부터 피부병이 없다고 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정말로 피부병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13일이나 방치했다는 것도 소름 돋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 의혹 때문입니다. 11월 24일에 3차 예방접종을 하러 간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방접종을 한 건 11월 24일 포함 그 전이라는 거죠. 강아지 예방접종은 약 2-3주에 한 번씩 합니다. 올리를 키우기 시작한 지 이제 3주 조금 넘었는데 이미 1차, 2차, 3차를 맞았다? 말도 안 되죠. 영상에서 2차 맞은 지 한참 됐다고 표현한 걸 봐서 2차까지는 자신이 키울 때 맞힌 게 맞아요. 그럼 1차는 도대체 언제 맞췄고 맞았는지 어떻게 확인했길래 2차, 3차라고 말하는 걸까요? 강아지 분양은 생후 2달 전에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1차 예방접종은 분양하기 전에 다 분양샵에서 맞춰요. 분양을 받았으니 이번이 3차 예방접종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올리의 생일을 아마도 8월 25일이라고 적어뒀는데 실제로 약 2달하고 4일 뒤인 10월 29일에 올리를 주었다? 분양샵에서 1차 예방접종 받은 생후 2달을 넘긴 새끼 블랙퍼그를 딱 분양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상태랑 너무 딱 떨어집니다. 저는 이 3차 예방접종이라고 얘기할 때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들고 나서부터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강아지를 산책하러 나온 영상에 이런 문패가 보입니다. 진짜 열심히 보니까 읽혀지더라고요. 일명 RY 건물이라고 말할게요. 이 유튜버는 이 RY 건물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RY 건물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건물을 다 뒤졌어요. 똑같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문패와 문고리는 물론 도로명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올리가 피부병 때문에 찾은 병원의 영상에 보면 SM 동물병원이라고 나옵니다. 동일한 이름의 동물병원이 많이도 나와요. 서울에만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있네요. 네이버 지도 기준 도보로 8분 거리입니다. 하필 네이버 거리뷰에는 잘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로드뷰로 확인해보니 영상의 보도블럭과 로드뷰의 보도블럭이 동일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노란색 바퀴의 자전거가 로드뷰에도 보이네요. 입구에 공기청정기 같아 보이는 흰색 물체가 있는데 로드뷰에서도 흰색 물체가 아주 잘 보입니다. 여기가 확실하네요. 보통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을 갑니다. 그것도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말이죠. 딱 SM 동물병원이 그런 집에서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처음 올리를 발견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한 후 바로 다음 영상에서 감기약을 받아옵니다. 감기약 표지를 보니까 집에서 가까운 SM 동물병원의 문양이 아니에요. 잘 안 보여서 확실히 보이는 번호 끝자리 4개와 병원 문양을 가지고 또 찾아봤습니다. 결국 찾고 보니까 잘 안 보이던 나머지 번호들도 확실히 똑같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찾은 이 BB 동물병원은 엄청 멀어요. 차 타고도 50분이나 걸리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을까요? 바로 같은 지역의 BR 분양샵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BB 동물병원과 BR 분양샵은 같은 지역이고 15분 거리에 있어요. BR 분양샵에서 분양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얽힌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 제 영상 이후에도 끝까지 분양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거 외에도 있는 거 다 까겠습니다. 앞으로 이 유튜버의 행적은 3가지가 될 거예요. 하나, 주작이라는 댓글들 계속 삭제해가면서 지금과 같이 업로드하는 방향. 이렇게 하면 유튜브 하는 내내 주작의 감성팔이로 강아지를 돈벌이 시킨다는 비난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죠. 또 유튜버 개인적으로도 계속 스트레스고 가족들도 종종 나왔는데 못할 짓인 것 같네요. 나중에 지인들까지 알게 되고 그러면 저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도 못 내밀 것 같아요. 둘, 더 이상 영상 업로드가 없던지 또는 채널 닫고 빤스런하는 방향. 사실상 주작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주작 아니라고 우겼어가지고 수습하기 힘드니 그냥 도망가는 거죠. 사실 이럴 경우에는 올리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셋, 주작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한 후 계속 유튜브 활동하는 방향. 첫 번째와 같이 처음에는 주작 유튜버니 감성팔이니 라는 소리 들으면서 욕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앞으로 계속 활동해 가면서 사죄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15분짜리 영상에도 광고를 3개나 넣고 비난의 댓글들은 계속 삭제해가는 거 보면 올리를 너무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주작 때문에 혹은 돈이 안 돼서 올리가 피해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욕 먹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주작 상관없이 올리를 좋아해주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응원의 마음을 담은 댓글들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올리를 위해서라도요. 그럼 수고요.